자, 지금 이제 물폭탄 터질라 걱정이 많습니다. 바로 임진강 얘기인데요. 자, 지금 이 시각에도 비가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시각 군남댁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저희 채널 A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임진강의 군남댁 모습인데 이제 방류가 아주 계속 진행되고 있겠죠. 지금 방류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시각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이 북한의 수공 며칠 전부터 계속 걱정이 됐거든요. 오후 5시 현재 확인한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네. 자, 임진강 수위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후 5시 현재 숫자거든요. 네네네. 올라가서 필승교가 현재 2.12m네요. 자, 그러니까 북한의 환강댐이 있고 우리가 군남댐으로 북한이 수공을 펼쳐서 물을 활짝 열면 쏟아지는 물을 우리가 좀 막아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막아주고 자. 싶은 건데 이제 네. 저 군사분계선 북쪽에서는 저기 댐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뭐 위성 사진이나 AWX 사진으로 봐야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물이 흘러오는 걸 보고 아는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다리가 우리 쪽에서는 필승교입니다. 필승교에서 한 8시간 지나면은 네. 그쪽에서 보내면 물이 온다는데 네. 거기서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아 여기 댐을 열었구나 해서 바로 뭐 조치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요. 저희는 필승교 수위가 1m 네. 이내고 환강댐에서 군남댐 물이 도착하는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이요? 30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강댐에서 물을 확 열었을 때 네. 쏟아지는 물이 우리 쪽에 도달하는 시간이 30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걸 좀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북한이 저 환강댐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환강댐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요. 네. 우리 유역변경식 댐이란 거 압니까? 네. 환강댐은 저기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기 물을 가둬가지고 네. 산으로 그 수로를 뚫어갖고 예성강으로 흘립니다. 네. 예성강으로 흘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북한이 저쪽에 예성강이 흘러가는 데가 네. 개성하고 네. 해주 쪽인데 그쪽에 늘 물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한 3억 5천 톤까지 만수위를 받아갖고 저쪽으로 보내는 건데 네. 그러려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 3억 톤을 갑자기 터트리면은 이쪽이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된 건데 저기서 문제가 네.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왜 군남댐을 7천만 톤만 받을 수 있도록 지었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너무 작게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작게 지은 게 문제인데 네. 그때 우리가 위시풀 싱킹을 한 것 같아요. 네. 북한이 예성강으로 물을 흘려야 하기 때문에 네. 다 한꺼번에 3억 5천 톤은 임진강으로 안 보내고 한 네. 2억 톤 정도는 보낼 수 있겠다. 네. 라고 해서 7천 톤으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답답한 거는 네. 군남댐에 물을 받으면 쭉 물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네. 저 물이 불어나서 마지막 뿌는 선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 네. 쪽 분계선 남쪽입니다. 이북 쪽으로는 안 들어가게 했습니다. 네. 저게 군남댐을 한 3억 톤 정도 담게 크게 했으면은 인민군 뒤에 3개 사단이 물에 잠길 수 있는데 그거를 북한을 자극한다고 안 했죠. 자, 이 동쪽에서는요, 금강산댐을 북한이 만드니까 1980년대 우리가 전두환 정부 시절에 평화의 때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서울이 온통 물바다가 된다. 이런 설명을 내놨었잖아요. 그랬죠. 당시 기사, 저희가 착공했던 것이 1987년인데, 네.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봐도 네. 대단한 걱정 속에 만들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좀 평가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속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훗날 평가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좀 평가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네. 네, 정말로 제가 실무자로서 근무를 했고, 네. 평화의 댐의 그 정당성은 뭐 100번 얘기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북한이 먼저 얘기를 거기서 시작합시다. 네. 오진우가 김일성한테 뭐라 보고했냐면 네. 200억 톤짜리 저소형의 그 네. 댐을 만들어서 네. 남조선의 수공을 전개하겠다라고 네.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여기가 석회암지대라서 네. 석회암지대라서 200억 톤을 다 저수하기 힘들다고 평가를 해서 뭐라 보고했냐면 네. 50억 톤에서 200억 톤 정도의 댐을 만들어서 수공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언론에는 그냥 200억 톤만 강조가 되는 바람에 과장을 했다라고 이제 네. 해서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제 보충 쪽선을 드리면요. 저 네. 금강산댐을 저쪽 친구들은 임남댐이라고 그러거든요. 임남면에 있어서.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마기 때는 물을 만수위를 유지 안 합니다. 장마 때는 계속 물을 뺐다가 갈수기로 들어가는 8월쯤에 이제 물을 만수위를 해서 겨울 내내 쓰는데 네. 지금 금강산댐, 임남댐은요 만수위 유지 안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게 뭐 수공을 하더라도 평화의 댐이 막아버리면은 북한 쪽으로 물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은 환강댐은 지금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만수위 유지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비가 더 올 테니까. 그래서 지금 저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988년 50 청문회 때 노무현 의원이 전두환 씨를 맹공격하면서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런데 그때 전두환 씨가 그렇게 비난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것도 짓고 독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평화의 댐 때문에 북한강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임진강 쪽에서는 환강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지 본인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저희를 아셔야 되는데 수공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대형댐을 만드니까 자기네 그 댐 건설을 중지해버립니다. 중지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아주 그 코너에 만들어서 아주 우리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요. 저희가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4단계인데 쭉쭉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남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군남댐이 아까 7천만 톤 된 것은 우리 이정훈 편집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만약에 군남댐을 한 2억 톤 정도로 만들게 되면 북한 지역이 많이 수몰되고 그래서 북한을 자극한다 그래서 이제 7천만 톤으로 줄게 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네. 연천군에 네. 두루미 서식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만약 2억 톤이 되면은 그게 물에 잠긴다고 연천 국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2억 톤짜리가 7천만 톤으로 줄게 됩니다. 그 바람에 현재 군남댐이 현재 대형댐으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뭐 북한이 지금 시점에 수공을 해서 댐문을 갑자기 열어서 우리 국론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주지는 않겠죠.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고 대비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죠.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공포를 느끼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네. 생각하지 말고 저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저들도 저렇게 하고 나면 보호할 거리도 있고 네. 우리 좀 물이 넘칠 것 같아서 물 좀 풀었는데 왜 난리야 이러고 넘어갈 겁니다. 네. 지금 군남댐은 저걸 지금 15m 정도로 올리면은 거의 문제가 풀립니다. 네. 저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저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왜 저런지 네. 해결책은 뭐 군사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2009년도에 외교통상부가 한 입장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환강댐에서 이제 다량의 그런 방류를 할 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특히나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비항행적으로 이제 하천을 이용함에 있어서 네. 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법조계에서 또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아니다. 97년도에 발의된 거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런 남북 간의 이런 문제를 이제 사법적으로 하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좀 낭만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네.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또 10년 가까이 지났을 때 또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네. 마땅한 그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 국제법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네. 메콩강처럼 여러 나라를 거치는 강들에서 댐을 만들어서 밑에는 네. 물이 마르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류할 때는 갑자기 방류하면 피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국제 하천을 이용하는 국제법에 따르면 서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2009년에 쟤네들이 갑자기 환강댐을 열었을 때 전혀 통보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남북 간에 서로 통보한다는 합의는 했는데 지금 남북 간에 모든 게 끊어졌습니다. 네. 끊어졌고 지금 저쪽에 수위량이 얼마인지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철원에 레이더를 만들어서 북한에서 오는 지역에 비의 양을 측정을 하고 네. 군사적으로 지금 사진을 찍어갖고 높이가 얼마다 유출을 하는 거예요. 북한도 네. 전혀 정보를 안 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저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더러 우리가 군남댐을 더 키운다고 하는 경우에 북한이 우리가 걔네 무단 방류하면 물을 채우고 아니면 비워놓으면 돼요. 네. 우리도 일부러 군남댐을 높이 져서 물을 꽉 채워버리면요. 인민군 3기 사단이 수몰됩니다. 우리도 네. 피해를 입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압박을 받는데 우리는 평소엔 비워놓고 니들이 수공을 하는 때만 채우겠다고 하면은 네. 국제법도 어기는 게 아니고 쟤네들이 어긴 거에 대한 대응이 되거든요. 네. 지금 평화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지금 외교부가 그때 그런 논리를 만들어줬다 그러는데 자꾸 국민이나 국가가 아닌 네. 정권의 목표에 충실한 외교부. 저는 이게 정치의 신여화 현상이라고 보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그때 7천만 톤만 담자라고 했던 그 회의가 열렸는데 작게 만들자 했던 네, 거죠. 그 주장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우리 정보기관소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이었습니다. 북한 자극하지 말려고. 그러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
어느 정보기관이고 어느 군인지는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되는 이제 수공에 대한 걱정,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이 긴장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과연 있기는 한 건지 아랑곳하지 않는 듯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상욱 차장, 북한 TV 보니까 신념에 당부란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이게 뭐죠? 지난 3월 9일 날 북한의 안강망선, 그 밴드에 왜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된 게 있습니다. 세워놓고 여기 세워놓으면 조류에 의해서 물고기가 이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놓은 그런 안강망선인데 이게 침몰을 해가지고 풍랑으로 침몰해서 선원 8명이 모두 숨졌던 사고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침몰하기 직전에 선장과 교신소에서의 교신이 무전이 오고 갔는데 네. 그 말에 대한 이 북한 TV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728호 선장으로부터 긴급 정황 호출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은 구조선을 끌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았는데 그때 당시 세겹 네겹 들어오는데 접근을 못하고 그 뒤로 지금 계속 가다가 우리 홍성관 선장이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동지들 70일 전투를 부탁한다. 70일 전투 목표를 꼭 수행해달라. 배가 길어진다. 이러면서 갔습니다. 자,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 김정은이 밀고 있는 그 70인 전투를 챙기고 숨졌다는 얘기인데요. 70인 전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북한에서? 네, 바로 김정은이가 네. 36년 만에 그 7차 당대를 개최하기 위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네. 그때 온 국력을 다 동원해서 네. 70년도를 했죠. 그때 이제 바로 저 선장도 네. 70년도를 외치면서 죽었다. 이렇게 네.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름 뒤에 이 선장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품 안에서요, 뭔가가 나왔다는군요. 과연 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함안에는 보름 가까운 날바다의 표리 속에서도 습기 한 점 스며들지 않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한 목숨 바쳐 결사 보위한 오로 전사들. 영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TV에 나오면 진짜로 북한 주민들은 믿는 거죠.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일부는 믿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도 그렇게 좀 해가지고 나는 네. 죽어도 내 자식이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다. 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게 통합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자, 전 차장, 실제로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봐도 그렇고, 이 홍성관이라는 그 배 선장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영웅적으로 미화된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는 1728 선원들이 이 배가 침몰하는 정황 속에서도 이 수령 결사 옹의, 이름 읽기도 어렵습니다. 수령 결사 옹의 정신을 높이 발휘했다. 네. 그러면서 노력 영웅 칭호를 주고 금메달을 주고 훈장 1급 훈장을 주고 네. 엄청나게 띄워주고 있는 거죠. 네. 김정은을 위해서 그 국기 이런 것들을 다 몸에 지니고 물에 안 젖게 하고 본인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선원들에 대해서도 2급 훈장을 전부 다 수여하고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도 네. 휴대폰을 많이 보급하고 지금 보면 일단 1728 선원들이 해마다 수산물 생산 계획을 넘쳐서 수행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잡아오라는 물고기를 그 이상으로 잡아왔다는 그런 거에 대한 네. 고마움을 표시한 건데 휴대폰, 인터넷 보급도 지금 북한에서 어쨌든 일부 있고 휴대폰 보급이 거의 몇백만 대씩 되고 있는데 네. 과연 어르신들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절대 저 얘기를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남북관계 그리고 다양한 상황 저희가 두 가지 소식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자, 김정문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편집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정치로 가보겠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